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해외 축구. 요즘에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시작돼가지고 여러 팀들이 좀 차출이 있는 편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제가 늘 이제 이탈리아 리그를 많이 하지만은 지금 이제 리그 내 강팀들이 그 이탈리아 슈퍼컵, 스페르코파가 사우디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인터밀란, AC밀란, 나폴리, 볼로냐 이런 팀들이 전부 리그 경기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뭐 중하위권 이런 팀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라치오 대 크레모네세고요. 제가 여러 번 라치오의 최근 언더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제 직전 경기도 1대0으로 끝나갔고 10경기째 연속으로 리그 경기가 지금 언더게임입니다. 특히나 직전 이제 파르마전에서는 자칸이라든지 뭐 바시치 이런 애들이 퇴장당해가지고 공백이 좀 많은 상태예요. 이 공격진은 이제 타티카스테누스가 풀타임을 뛸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양 날개가 없는 셈이고 뭐 노슬린이나 타바레스 같은 애들 올렸을 수도 있고요. 뭐 어찌 보면 또 페드로 같은 노장을 뭐 선발로 써야 될 수도 있는데 델레바시루까지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이 돼가지고 자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블라요 디아도 차출당했고 뭐가 됐든 간에 공격력은 지금 라치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크레모네세도 얘네들도 토리노한테 얼마 전에 뭐 맥없이 지는 거 보니까 딱히 뭐 크게 올려칠 건 없어 보이더라고요. 얘네들이 뭐 승격 티치 뭐 조금 잘한다고 하긴 했지만은 딱히 뭐 크게 올려칠 건 없어 보이고 뭐 언더가 일단은 제일 맛있을 것 같고요. 라치오가 이긴다고 할지라도 저는 뭐 햄무 정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벤투스 대 로마입니다. 지금 유벤투스가 부상이 굉장히 많죠. 수비진 쪽이나 블라호비치 뭐 이런 애들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맞대결 상으로는 사명루라든지 최근 8경기 연속으로 한 점 차나 무승부 행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더 비율도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특히 올 시즌에는 이제 유벤투스가 공격력도 다운됐고 로마는 특히 얘네들도 수비로 좀 높은 순위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유벤투스가 타이틀 전선에서 내려온 뒤로는 좀 비스무리합니다, 상황이. 로마가 사실 이게 유벤투스 원정에서는 15년 동안 1승 3무 13패. 2020년이니까 이제 딱 뭐 호날두 시대 19-20 시즌 세리아 최종 라운드인데 유벤투스 라인업이 좀 형편없을 때이긴 합니다. 이때 한번 로마가 이겨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1승 3무 13패 굉장히 고전한 모양새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최근에야 좀 비빈 편이라는 건데 뭐 요즘도 로마는 공격보단 수비, 특히나 이제 골키퍼인 스빌라르가 지금 15경기 동안 골 세이브가 7.46개로 엄청난 폼이거든요. 순수하게 7골씩이나 막아냈다. 지금 전 유럽을 통틀어서도 대단한 수치입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언더나 무승부, 글쎄 로마의 뭐 프랭 같은 것들도 저는 뭐 살짝 끌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오비에도랑 셀타비고인데 셀타비고가 얼마 전에 빌바오까지 잡을 만큼 리그에서는 확연한 상승세입니다. 일단 뭐 오비에도는 리그 뭐 꼴찌급 팀답게 정말 좋지 않고요. 7득점 26실점입니다. 홈에서는 뭐 3연무라고 하는데 딱히 뭐 올려칠 건 없고 셀타비고가 뭐 이제 코파델레이나 유로파 리그에선 진 적이 있어도 얘네들이 시즌 초반에 7무 2패로 스타트를 했다가 최근에 5승 2패로 리그선 상황이 괜찮아요. 여기다가 뭐 셀타는 홈보다도 원정에서 더 많은 승점을 캤다든지 사실 뭐 배당이 여기 막 맛은 없어도 저는 셀타가 뭐 정배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비에도 볼 바에는 셀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반테 대 레알 소시에다드인데 레반테도 뭐 리그 최약체급 중에 하나입니다. 한 경기를 덜 했지만은 최근에 연패가 많았어요. 중간에는 이제 코파델레를 제외하면은 뭐 리그에서 계속 이제 한 5연패 중이기도 하고 이게 소시지가 계속 그냥 뭐 여러 선수들도 많이 팔고 별로라고는 해도 레반테가 이제 홈에서는 0승 1무 5패 아직까지도 승리가 없습니다. 이게 변수라면 지난번처럼 레반테 연고지 발렌시아 지방에 폭우가 있었어갖고 지난번 비아레알전이 연기가 됐었잖아요. 글쎄 뭐 그런 게 살짝 변수가 될 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여기도 개차반인 레반테를 볼 바에는 글쎄 뭐 소시지도 별로 못하니까 얘네들도 저는 뭐 햄무 정도 접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사수나 대 알라베스입니다. 알라베스는 올 시즌에 리그에서 가장 점수가 안 난 팀이 바이에카노거든요. 얘네들이 29점 났는데 그 다음 팀이 이제 알라베스인 31점입니다. 오사수나도 34점이면 굉장히 저득점인 셈이에요. 대충 뭐 16경기 기준으로 삼아도 경기당 뭐 2골조차 쉽게 나지 않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요즘에는 약간 좀 이런 저득점 기세가 거치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언더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애들이고 올해 상황은 뭐 알라베스가 오사수나보다 괜찮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원정에서까지 어떻게 뭐 해보리라는 생각은 많이 안 들어서 그냥 딱 고배당 가기 좋을 만한 경기인 것 같아요. 기록으로 오사수나가 알라베스를 굉장히 잘 잡았던데 일단 먼저 언더부터 보고 햄무보다는 나는 무승부가 약간 가까운 저는 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맞대결을 제일 우선시해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무승부가 계속 나왔다는 거. 자, 그 다음은 레알 마드리드 대 세비야입니다. 여기 일단 뭐 맞대결을 또 볼 게 있는데 2019년부터 해가지고 레알 마드리드가 11승 2무로 세비야한테 13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이에요. 더구나 최근 들어서 세비야는 구단의 이런 뭐 그 재정난 때문에 여러 선수들도 팔고 구단 스쿼드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홈에서는 더한데 이 전부 다 패했던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정이었었고요. 홈에서는 2009년부터 해가지고 18승 1무로 아주 뭐 빈틈이 없었습니다. 맞대결로는 그냥 뭐 레알이 뭐 절대적으로 아주 우세하다는 소리예요. 오늘도 뭐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니까 홈에서는 거의 뭐 변수가 없는 셈이고, 요즘에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참 이제 1승 1승이 너무 힘겹잖아요, 얘네들이. 요즘 보면은 진짜 이길 때도 한 점 차 게임이 굉장히 많고, 그나마 이제 좀 무난하게 이겼던 건 이제 빌바오 원정 한번 있었습니다. 챔스도 그렇고 뭐 리그에서도 참 이제 편한 승리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지금 레알 마드리드 홈일지라도 세비야한테 이렇게 기록이 좋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마힌보다는 햄무에 조금 더 가까운 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당연하게도 뭐 일반승 배당 같은 거 아주 구리니까 저는 본다면은 뭐 햄무 같은 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PL 3경기 정도 다뤄볼 건데요. 브라이튼 대 썬더랜드. 이거는 왜 갖고 왔냐. 저는 평소에 EPL에서는 좀 이제 강팀 위주로 많이 다루는데, 여긴 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썬더랜드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자, 얘네들 스쿼드 상황을 한번 보면은, 여기는 이제 마수아쿠 같은 애들은 128분밖에 안 뛰어가지고 별로 뭐 큰 타격은 없고요. 뭐 디아라 같은 애들도 340분밖에 안 뛰었어요. 별로 상관은 없는데, 공격진에 뭐 탈비 같은 894분? 버트랑트로도 당연히 쓸만한 선수고, 노아 사디키 아주 핵심인데 이 친구도 빠집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헤인일드도 사라지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썬더랜드가 참 이제 자원들 이탈이 엄청 크단 말이죠. 브라이튼은 보니까 뭐 이제 발레바 정도? 909분 뛴 선수 뭐 그 정도만 빠지는데, 그만큼 저는 썬더랜드 손실이 너무 커 보이거든요. 요즘에 뭐 둘 다 뭐 상황 그렇게 뭐 좋지는 않습니다. 썬더랜드도 좋은 흐름이 조금은 깨졌고, 브라이튼도 요즘에는 뭐 쉬운 승리가 많이 없어요. 상대가 대신에 뭐 아스톤 빌라나 리버풀 만나고서 그런 거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거는 썬더랜드의 공백 생각하면은 브라이튼이 꽤나 우위에 있을 만하다고 보입니다. 이미 뭐 배당 같은 것들도 많이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은 저는 브라이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더랜드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시티 대 웨스트햄인데요. 여긴 일단 맨시티가 맞대결을 엄청 먹고 들어갑니다. 한눈에 봐도 맞대결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10년 동안 20전 17승 3무. 맨시티가 6연승 중이고, 홈에서는 이제 1호 16 시즌, 그 당시에 드미트리 파예가 있던 웨스트햄이 원정에서 한번 맨시티를 잡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2008년부터 해가지고 홈에서는 맨시티가 16승 1패예요. 최근에도 9연승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오일머니 시대 이전부터 이랬었는데, 맞대결상으로 맨시티가 되게 강했는데, 지금은 양 팀의 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리그에서도 맨시티가 아스날을 추격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나, 또 이제 웨스트햄은 이런 시즌 원정 약세도 많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맨시티의 마헨을 접근해야 되는 경기라고 봅니다. 도쿠 같은 애들이 빠져있는 거 이런 건 아쉽기는 해도, 최근에 맞대결 이제 6연승도 전부 다 1마엔 이상은 꼭 해줬어가지고 그런 것들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토트넘 대 리버풀이 마지막인데, 올해 리버풀이 조금 흔들리고 있긴 한데요. 그나마 요즘엔 조금이나마 안정화되고 있긴 합니다. 살라가 참 골칫덩어리였는데 어떻게 보면 네이션스리그컵으로 차출을 당했어요. 이거는 근데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오바 게임인데, 자, 일단 최근에 맞대결상 5대1, 4대0, 뭐 3대6도 있었고 4대2도 있었고 4대3 나오고, 2020년대 특히나 좀 점수가 많이 난 게 보여요. 얘네들이 그 리그에서의 맞대결 최근 이제 26번 중에 리버풀이 25번을 전부 다 득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또 이제 원정이기 때문에 원정일지라도 일단 리버풀이 좀 득점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19경기 연속으로 토트넘 상대로 득점 중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EPL 역사상 맞대결에서 가장 많았던 206골이 오간 매치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16번의 맞대결 중에서는 14번이 3골 이상이나 터졌다고 하거든요. 당장 최근에는 물론 뭐 1대0 게임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이건 뭐 카라바오 컵이었었고 좀 더 이제 라인업이 구릴만한 매치이기도 하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오바 보기 괜찮은 맞대결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경기를 2.5 받았다는 거는 저는 오바가 상당히 좀 끌린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랑 같이 여러 가지 뭐 기록들을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리고 정보가 가장 많은 세리아가 좀 강팀들이 이 수페르코파 일정 때문에 이번 주에는 리그 경기가 없다는 거, 그런 게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